반갑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의 송장원입니다. 농업 담당자님들이 배 농가들과 이렇게 평소에 접촉하시면서 생산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또한 연구 결과와 또 지도 결과가 잘 일치가 돼서 좋은 현장에서 반응이 나왔을 때 여러분도 큰 보람을 느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을 쏟더라도 그 에너지가 잘 농가들에게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배 재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배 산업에 있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같이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배 산업의 여건과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증상을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 병해충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온 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농가 현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과실이 상품성 있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생리장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리장애를 진단하고 해결하려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이제 신문 기사를 보거나 사회면 기사를 보게 되면 농촌이 일손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예전하고 농업 환경들이 굉장히 퍽퍽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실은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의사소통 문제도 그러고 주인이 원하는 만큼 해결을 못 해주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예전하고 틀리게 아주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자재비도 물론 문제지만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거의 지금 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농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덕시설이 있으면 위쪽을 이렇게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 목 같은 근 골격계에 이상 문제가 있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상기상입니다. 개화기 무렵에 저온이 들어오게 되면 서리 피해에 준하지 않고 과실 자체가 아예 착화가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2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심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정도 저온 피해가 내수할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난 수확 손실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배 과실 가격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농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착가량도 적어서 생육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장애가 굉장히 많고, 특히 봄철에는 저온 피해라 그러면 가을철 무렵에는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게 뭘까요? 태풍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태풍이 지금까지는 경남이라든가 여기 경북 쪽으로 전남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천안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쪽에는 전혀 피해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덕시설조차도 없어요. 위쪽 지방은 대대로 태풍 피해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시설도 안 한 채 배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그쪽에 태풍 때문에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이라든가 저온 피해, 태풍 피해, 이 저온과 태풍 피해는 특히 배 산업에 있어서 계속 안고 가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현재로서는 재해보험의 영역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나요? 배는 최근 20년 동안 탑6 안에 항상 6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효자 품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배의 약 10%는 외국에 수출돼서 주로 대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최근에는 유럽하고 러시아 쪽에도 베트남 쪽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배가 가지고 있는 그 청량감과 우리나라 교포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배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고 품질만 좋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성은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과종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지금 사과하고 배하고 가수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충남, 충북까지 왔고 경북 지역에서는 안동까지 이 무렵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이 걸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매립 조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특히 배를 재배한 농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재배를 해왔고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그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과수화상병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각 지자체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배연구소는 지금 뉴질랜드 육종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국제 공동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가 최근에는 먹기 편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지금 바나나라든가 열대 과실류를 수입 과실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깎아 먹는 것 자체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특히 생산자가 크기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품질에 있어서도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석 때 같은 경우 이런 추석이 왔을 경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과실이 시장에서 출하가 되다 보니까 이후에 소비에도 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계속 쌓아져 가서 실제적으로는 소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매년 진전되고 있습니다. 배 품종이 약 86%가 신고 단일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단일 품종이라고 했는데 신고가 생산자 측면에서는 매년 안정적으로 과실을 달려주고 또 저장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량 자체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추석도 팔 수 있고 설도 팔 수 있고 이 명절의 수요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재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여름철이라든가 특히 가을철에 신선한 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즘 나오는 숙기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품종들을 재배하는 추세들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율 자체가 생산 규모도 작아지고 또 소비량도 작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배 산업 여건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 못하는 상황이지만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5년 동안 배 가격은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식이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하느냐 가공을 하더라도 다 버리고 있는 추세인데 예후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연육제라든가 소화제, 그다음에 소염제, 맥주에 쓰는 혼탁 방지제 같은 이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우리 배 쪽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외국산 열대과실에서 얻는 그런 효소보다는 우리 배를 이용한 연육제라든가 소화제를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을 천연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호두 껍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배의 석세포가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치약 속에서 넣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실을 봐서 지금 시제품이 생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